백영란 대표님. 이름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접니다. 네. 아니, 사실 오늘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사실 애초부터 강변 선생님 저희 책방에 가서 강연할 때 표현 문자라고 얘기할 때 저희는 표현 문자보다는 상형 문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그림으로서의 가능성은 많이 지니고 실제로 한자도 상형 문자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저는 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지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로 내가 읽을 수 있는 좀 그런데 좀 멋있는 걸 좋아했어요. 요번에도 첫 번째 강연 때는 그랬습니다. 두 번째 강연 때는 좀 얘기를 듣고 오히려 반대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치 현대미술처럼 네. 현대미술의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엉뚱한 행위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해석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를 막 부여해내고 오히려 같이 보는 분처럼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이게 어느 글자처럼 보이니 오히려 이렇게 물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또 제 글씨 어떤 방향성까지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함에 있어서도 먼저 서예이기 때문에 서예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읽혀야 한다. 그러니까 뜬 문자 상형성으로 가더라도 누구나 아이들도 읽었어야 되고 뭐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한글을 배웠으면 읽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어떤 회화성 이런 것이 보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해왔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저의 어떤 그 작품들은 그런 어쩌면 정말 문자 추상으로 이용노 선생님 같은 작업도 일어날 테고요. 그런 문자 추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를 좀 전에 말씀드린 읽혀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고 좀 더 그 어떤 자유로워질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아이고. 들리나요? 네. 잘 들리나요? 들려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제가 저 시를 이 켈리 손글씨로 쓴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기대보다 걱정이 훨씬 더 많았어요. 내가 쓰는 건 아니지만. 네. 보통 우리가 그동안에 이 먹글씨를 보면 아주 단문, 짧은 길어야 하이쿠 정도, 요 정도 짧은 글들을 주로 봐왔는데, 거기서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봐왔는데, 시가 짧다고는 하지만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그것도 한 편을 쓰는 게 아니고 시집 한 권을 글씨로 쓴다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좀 오늘 또 그 과정을 또 직접 들어보니까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런 과정이 또 있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면서 제가 그 시집을 보고 제가 눈물이 막 났어요. 저는 그 글씨가 글씨가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시를 쓴다고 하면서 사실은 좀 시도해봤던 게 예전에 사진과 시를 한번 묶어보자. 그렇게 해서 몇 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발행하던 만들던 성광의 물소리 소식제조도 좀 시도를 해봤지만, 근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사진도 나는 시라고 보는데 사진과 시가 같이 묶여졌을 때 둘 중에 하나는 다치지 않을까? 사진이 다치거나 시가 다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됐었고, 잘 맞으면, 궁합이 잘 맞으면 서로 상승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 결론은 못 얻었지만, 이번 시집을 보면서, 이번에 나온 보면서 제가 좀 감동했다는 거는, 이 양반이 시를 읽으면서 시를 완전히 젖어들었구나, 시에 빠져들었구나.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이런 글씨가 나오기가 어렵고, 우리가 연기자가
어떤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할 때 어떤 빙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 그 적나라한 그 연기가 좀 어렵듯이, 아, 시를 이 사람이 완전히 이해를 했구나. 나름대로 해석을 다 했구나. 거기서 또 다른 시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시를 보면서 아까 뭐 말씀하신 것도 시 중에서 또 시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씨를 쓰면서 또 한편의 시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호순 선생님의 굴비라는 시를 보면, 굴비가 뒤집어지면 비굴이고, 아, 이건 너무 많이 길어져나? 바로 그게 합쳐져서 비자도 뒤집어지고 이러면서, 아, 그 굴비에 대한 이미지, 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굴비의 그 이미지를 제목에서 너무 잘 표현을 해놔서, 아, 이게 또 시가 되는구나. 그 왼쪽 편에 있는 것들이 저도 다 독립적인 시로 봤고, 저는 그렇게 시인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글씨로 완벽하게 표현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동과 함께 박수. 이게 뭐 너무 좀 입에 발린 소리긴 하지만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게 그동안에 쭉 강병인 선생이 그동안에 쭉 작업을 해온 과정이, 아, 드디어 이제 꽃을 피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시집 시리즈가 아마 더 나온다고는 하는데, 다음 시집도 어떤 시가 예고는 돼 있던데, 다음 시집을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 강한 말씀이셨고요. 진짜 부끄럽게도 100% 이해했다. 라는 말씀은 자신 있게는 못 드리고요. 아무튼 시간이 2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걸 하면서 2년 동안 쓰고 버리고 다시 쓰고 다시 읽고 그런 과정들은 굉장히 힘은 들었죠. 근데 이제 제가 서문에서도 썼지만 시에 빠졌다, 유영했다, 헤엄치고 다녔다, 놀았다, 이런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완성을 했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럼에도 일단락을 지었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보람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문정희 선생님과 특히 문정희 선생님께서 이제 자신의 시 속에 또 시를 몇 개를 봤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군요 하면서 좀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호선 선생님도 전화를 주셔가지고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양해서 좋다. 근데 거기는 칭찬과 안 칭찬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썼던 글씨들을 꼭 좀 보고 싶다. 근데 이제 100%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이게 이제 제가 쓰는 시가 아니잖아요.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다른 분의 시를 옮기는 작업에서 틀린 글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도무지 출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자들은 또 수정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나름대로 좀 즐거웠고요. 지금 이제 나태주 스님 시를 써야 되는데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아직 전혀 뭐 방향이 안 잡혀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이고. 네, 우리 강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상 겸 또 질문 겸 아이디어 겸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감상부터 말씀드리면은, 몸이라는 그 글자, 네.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또 해석해 주시고, 네,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은, 네. 한 글자를 강하게 뽑아내시니까 오른편에 있는 본래 시가 시선을 상대적으로 잃어버리지 않나. 네. 예, 그래서 시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기가 좀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게 독자들이 이 첫 번째 글자에 너무 강렬한 인상을 받다 보면은 오른쪽 시에 몰입하지 못하고 그게 어떤 시각적 이미지 형상으로 보게 되는 이런 우려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궁금한 게 이제 저 시를 읽는 게 아니라 이제 보고 듣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듣는다는 의미는 제가 좀 캐치를 못했습니다. 보는 의미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시를 저는 IT를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예. 보면서 뭐 이어폰을 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성우가라든지 누가 읽어주면은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까 말한 때 뭐 이렇게 몰려가는 이미지도 네네. 좀 넣어서 이렇게 그런 감정을 들으면서 우리 강 선생님 작품을 보면은 시의 의미, 그다음 회화적인 거, 그다음 글자 살아 움직이는 여러 가지 뜻의 전달, 느낌 이런 게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몸자가 이제 그 주는 어떤 강렬함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동작 본문시를 제대로 감상 또는 읽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크게만 쓰고 작은 본문을 쓰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본문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써야 되겠다는 어떤 처음에 전략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와 그 협의를 한 것이 바로 뒷페이지에 그 활자로 시 전문을 넣자. 그런 장치를 좀 마련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글자이다 보니 어떤 분들은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읽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뒤에 이렇게 활자와 손글씨를 비교해 가면서 읽으실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좀 마련했고요. 여전히 이제 그 가독성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많습니다. 이 가독성에 좀 또 너무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 안에서 어떤 회화성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과연 들리는 건가? 보이기는 하는데 과연 들리는 건가? 저는 이제 사실은 뭐 그 독자들께서 제 글씨를 보면서 시가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노래하고 춤췄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듣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한글 제작 원리로 다 돌아가 보면 아까 이기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기불이는 이치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소리로 보면 소리와 글자가 다르지 않다라고 훈민정 해례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와 문자가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말을 소리를 문자화했기 때문에 실제로 소리와 글자가 다르지 않다고 했지만 근데 활자로 보면 거기서 이제 소리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들리지도 않고. 근데 이제 아까 똥이라든지 칼 이러면 이 실제로 소리하고 글자하고 거의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또 순 우리말들 있잖아요. 한자어는 또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풀, 뭐 꽃, 뭐 또 뭐가 있죠? 여러 우리 순 우리말들은 그 소리하고 글자가 굉장히 예를 들면 콩 있지 않습니까? 콩도 보면 키역이 날카롭잖아요. 오가 있고 마지막에 동그라미 이응이 있어서 그 소리와 글자의 형태가 꼭 붓글씨나 이런 웍글씨가 아니더라도 그런 기본적으로 이기불이 그러니까 소리와 문자가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좀 보고 그래서 이제 이 보고 듣는다를 말을 쓰는데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의미를 좀 새겨서 앞으로 좀 더 보고 듣는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도 되나요? 예. 제가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오래전에 그 교향악단 연주를 처음으로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그 음악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음악을 귀로만 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듣는 음악은 제가 온몸으로 들렸어요. 모든 땅구멍 이런 데서 막 소리가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워낙 그 강렬해가지고. 그래서 소리를 귀로만 듣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한 적이 있었는데
아까 저기 역사책방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소리가 들릴까? 글자에서 이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보고 상상이 더 잘 되고 그러면서 소리까지 상상할 수 있는 뭐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꼭 소리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아마 글자에서도 뭐 향기도 날 수 있고 소리도 날 수 있고 뭐 이게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듣는다가 아니라 소리를 본다. 소리를 본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그 표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요. 소리를 본다. 저는 이제 지금 들어와가지고 앞에 강연을 못 봐가지고 그래요? 아쉽다. 그래서 그 강연을 못 봐서 되게 안타까운데 제가 어쨌든 캘리그라피라든가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가끔 보기도 하는데 저 어렸을 때 기억에 협필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색깔 컬러풀하게 이렇게. 예, 그런 거를 쓰시는 분, 옛날에는 이렇게 장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쓰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글자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글자를 쓰잖아요. 크게. 근데 그게 그림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색도 들어있고, 또 거기에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 시절에 그게 컬러풀한 캘리그래피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냐 텍스트냐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주는 게 가능하냐 뭐 이런데 어디에서 제가 책을 읽으니까 이미지와 텍스트가 동시에 사람의 뇌에 이렇게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래요. 이미지가 들어오면 텍스트가 안 들어오고 텍스트를 주목하고 있을 때는 이미지가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문자 추상을 하시는 분들,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문자 추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글자를 쓰지만 그 글자의 텍스트의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냥 그걸 하나의 이미지로 보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문자 추상하고는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소재를 그런 문자를 가지고 한다는 거, 이제 그것만 공통점이고, 사실은 추구하시는 바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문자 추상을 하시는 분하고, 아니면 그 문자 추상이 아니라 이렇게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주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는, 아까, 앞에 말씀하신 분처럼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렇게 동시에 가져가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어느 한 곳에 집중하면 어느 한 곳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를 작품을 하시거나 또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게 있으셨던 적은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어려서 핵피라는 자주 봤고요. 네네. 핵피라에 하시는 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신기하고. 아주 자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서예를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서예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돼요. 저는 사실 독학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독학이다 보니까 컴플렉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모르게 밤새도록 막 공부하고 글씨 쓰고 사실은 뭐 한자 공부도 사실은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한자 서예. 그러니까 한자 서예 공부를 많이 해야 이제 한글의 어떤 조형성을 찾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뭐 사실 남모르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저는 이제 스승이 없다는 게 외롭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긴 한데 또 나름대로 자유로운 거죠. 구속이 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있어요. 그런 점들이 저한테는 어찌 보면 이제 그 스승들이 계실 때는 야, 그 길을 가면 안 돼. 못 가게 막잖아요. 이건 아니야. 막 이런 거. 그럼 못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벚꽃 창신이라는 게 바탕이 되면 그것을 이제 창신으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 과정이고,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제 작업들은 그동안 자유로웠다. 그렇게 좀 제 스스로 좀 위안을 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까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문자 추상과 이 그러니까 서예의 본질은 일단 기록이면서 읽히면서 그 안에 어떤 정신 또 예술적 가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하고 이 아까 문자 추상으로 보면 중간 지점에서 갈등은 진짜 많았어요. 지금도 갈등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항소 글씨 못 보셨죠? 보셨나요? 이게 다시 아마 영상이 올라간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네, 그대로 당연히 좀 편집이 돼가지고 음. 그 역사책방과 이 TV 조선 어떤 이 프로그램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소라는 글씨를 쓸 때도 제일 염려하고 어려웠던 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억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예를 들면 러브에다가 O를 하트로 넣는 것처럼 이거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잖아요. 러브에다가 그 알파벳 O에다가 그것을 하트 모양으로 만드는 것은 좀 억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글씨에도 그런 억지가 부려지면 안 된다. 그런 갈등이 좀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꽃은 꽃이 되고 춤은 춤이 되고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고요.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성격이 굉장히 모납니다. 좋을 때는 막 끝없이 좋아지고 또 막 누구한테 삐지면 거의 그냥 땅바닥 이게 그 감정의 기폭이 굉장히 커요. 네, 지금도 그래요. 아직도 나이가 지금 올해 60이 됐는데 아직도 삐지고 뭐 이런 감정의 폭이 너무 커요.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제 글씨를 쓸 때 창작을 할 때는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역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다양한 상상력이 막 개입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제 제 글씨를 쓰는데 또 바탕이 되긴 하는데, 가끔 이 나쁜 성격도 도움이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갈등은 늘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제가 이 작업을 해본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20년을 어떻게 또 뭘 해 나가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말씀 속에 또 앞으로의 고민도 지금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운신의 폭이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신의 폭이 좁을 수 있고, 근데 그거를 또 크게 확장하면 정말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텍스트와 이미지를 다 아우른다는 어떤 이렇게 크게 확장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운신의 폭이 이게 과연 그림이냐, 아니면 의미 전달이냐, 이걸 봤을 때 그 안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도 그 보면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짧게 말씀드리면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 동양의 전통이 남의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글을 자기 이제 이 필법으로 쓰는 거니까 우리 강 선생님도 시를 쓰셔야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진정하게 지금 우리 김 선생님 말 고민을 하려면은 남의 글을 예술로 형성하려고 그러면은 간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갈등과 본인이 그 감정과 그 시의 그 생각 사상을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본인의 작품으로 내는 그날을 기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잠깐만, 중국에 재백석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이제 청나라 말기의 분인데, 원래는 이제 목수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가가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화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글씨까지 섭렵하신 분인데, 그분의 지금 작품가가요, 700억이 넘고 한 1000억이 넘습니다. 작품 하나. 재백석이라는 분이. 근데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시였습니다. 본인이 시를 써야 된다. 시를 자기가 쓰지 못하면 굉장히 그 글씨값도 떨어지고 또 사람들이 평가할 때도 굉장히 낮게 보게 되니까 시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서화를 넘나드는 분이 되셨는데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시를 쓰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평소에 사실은 이제 수사 선생님께서 문자향 서근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팔뚝 밑에 만근의 책을 묻어두지 않고서는 뭐 글씨도 글도 그림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참 너무 앞으로 숙제가 많아요. 지금 말씀대로 이 서예도 자기가 자기 시를 썼을 때 더 말씀대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들이 이제 저에게 보여진 앞으로의 어떤 난제들입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쓴 난제. 그러면서 저는 즐기면서